안녕하세요 여러분. 월말 덴버로그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까 바람 불고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3월을 맞으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편집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시력도 조금 안 좋아지고 그런 얘기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가 그랬더니 구독자 한 분께서 결명자차 좀 타서 꾸준히 마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티백을 구입했어요. 자, 이렇게 티백으로 들어있습니다. 펜들턴 제가 이거 보온병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신 팁이에요. 저는 이거를 구입했는데 정작 사용은 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에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보리차 티백 하나 넣고 하루 종일 마시면 참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명자 아이디어도 구독자분이 주시고 요 펜들턴 요 보온병을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무 괜찮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영상 요거 오늘 찍을 거 준비하면서 탔는데 네, 이거 보온이 되게 잘 돼요. 다 못 마시고 조금 남긴 적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여전히 따뜻해가지고 또 여러분 어떤 차 좋아하세요? 옥수수차, 뭐 돼지 감자 차 이런 것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집에 보온병 있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티로 이렇게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는 그렇게 딱 해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월 달에 제가 만들어 먹었던 요리 중에 너무 맛있게 먹었던 요리가 있어서 올리브가 좀 많이 들어가는 요리거든요. 마늘이랑 할라피뇨가 이제 들어있는 올리브거든요. 뭐냐면은 그리스식 오징어 볶음입니다. 블로그마스 때 사우스캐롤라이나 여행 이야기 할 때 그리스 레스토랑에서 칼라마리가 너무너무 맛있었다 그 말씀을 그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꼭 한번 집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시피를 막 찾아보다가 왠지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때 요 그린 올리브랑 블랙 올리브랑 많이 썰어서 넣어가지고 그냥 볶으면 돼요. 토마토 조금 넣고 되게 간단하고 되게 심플한데 되게 이국적이고 맛있어요. 대신 오징어를 조금 작은 오징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 양념이 많이 배도록. 제가 더보기란에 그 레시피 링크도 같이 남겨드릴게요. 먹는 얘기를 좀 했으니까 자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거예요. 이게 고무 물병이에요, 여러분. 고무 물병입니다. 컬러가 너무 예쁘죠? 요거는요, 뜨거운 물을 여기에 부어가지고, 여기 입구가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열어요. 플라스틱이고, 요 안쪽은 이렇게 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요거를 꼭 닫아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안 돌아갈 때까지 돌리면 이제 물이 새지 않습니다. 예전에 캐나다에서 한 반년 정도 지낸 적이 있어요. 홈스테이를 했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약간 빅토리안 스타일의 그런 집을 구입을 해서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커플이었어요. 그 이제 리노베이션이 끝나고 저를 2층으로 방을 이제 옮겨주는데 되게 멋진 장롱에 막 침대도 엄청 막 럭셔리한 막 그런 침대였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밤에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토론토에 있었는데 토론토의 겨울이 장난 아니거든요.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집 자체가 한 200년 된 집인가 뭐 그렇대요. 하여튼 그 집이.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 같은 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라디에이터 아시죠? 창문 밑에 벽을 타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로는 뭐 택도 없죠. 이제 약간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이제 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막 너무 좋았어요. 새로 산 인테리어 끝난 막 예쁜 장롱과 화장대와 막 침대가 있는 그런 이제 방이었는데 그 홈스테이 언니가 너무 춥지 그러면서 이제 미안해 하면서 이 고무 물주머니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뜨거운 물을 부어서 끌어안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너무 원시적이다. 뜨거운 물을 고무통에 담아가지고 그걸 끼고 자고 제가 약간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물이 뜨겁게 될 때까지 틀어놓은 다음에 가득 채워가지고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졌는데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생소하고 낯설었는데 막상 이제 밤이 되면 추우니까 얘가 굉장히 저한테 의지가 됐어요. 그때 이제 잠깐 그렇게 썼던 거니까 그리고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래서 이거를 내가 구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찾다가 보니까 아마존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소규모의 개인이 운영하는 부티크샵 같은 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발견한 곳이 보스턴 제너럴 스토어라는 사이트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이트를 제가 막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한 번밖에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왠지 이게 좀 더 괜찮아 보여가지고 브랜드가 독일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컬러가 다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한 6, 7가지 정도 되는데 저는 노랑이 또 예뻐 보여가지고 노랑으로 구입했는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뜨거운 물 붓고 뚜껑 닫아서 그냥 침대에 갈 때 끌어안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꽉 채우면 꽤 무거운데요. 이거를 뭐 한 3분의 2 정도만 채우시고 배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릴 때 좀 배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배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놔도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원시적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옛날 추억도 생각나면서 이게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넣으시면 아침까지 제가 일어나서 물을 비워낼 때까지도 물이 따끈해요. 남편은 처음에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우리 집이 그렇게 추워?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뜨거운 물을 거기다 넣고 그걸 침대에 넣는다고? 그거 새면 어떡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캐나다에 있을 때 맨날 끼고 잤었어. 이거 괜찮아. 이거 뚜껑이 얼마나 꼭 닫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 용도가 그건데 물이 쉽게 새게 만들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그래. 뭐 네가 뭐 써봤다니까 잘 써봐 그러더라고요. 추울 때 한 번씩 만질 수 있게 우리 둘이 자는 가운데다 놔줄게 그랬더니 나는 괜찮아. 남편은 조금 이상한 거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 항상 밤에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딱 부었을 때 너무 따끈따끈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끌어안고 침실로 가면 남편이 웃어요. 참 너도 특이한 애다.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은데 재밌는 아이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잠옷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잠옷이 따로 없었거든요. 밖에 입고 나가기는 좀 부끄러운 오래된 옷들은 잘 때 입는 거라는 생각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잠옷을 이렇게 신경 써서 구입하고 그래본 적은 최근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잠옷을 좀 몇 개 가져왔어요. 잠옷이 되게 많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긴팔, 반팔 뭐 이런 정도로 속옷만큼이나 잠옷을 또 자주 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빅토리아 시크릿 제품인데 잠옷 이렇게 카라 달린 잠옷에 이렇게 단추 달린 거 있죠. 딱 그 스타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별이랑 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런 잠옷이고 디자인은 똑같아요. 얘는 핑크색 스트라이프 제품인데 둘 다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스타일이 좀 귀찮다 하시면은 이제 긴팔 티셔츠에 파자마 바지를 입으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신우가 에디바워 제품을 이제 선물로 보내줬어요. 컬러가 너무 산뜻하고 예쁘죠. 긴팔 셔츠까지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냥 면 100% 긴팔 티셔츠인데 요거랑도 잘 어울리죠. 좀 컬러가 산뜻하고 기분 좋은 그런 잠옷을 좀 가지고 계시면 예쁜 잠옷을 입고 물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침대로 가면 나에게 굉장히 행복을 주는 매일매일의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출복을 구입하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잠옷은 없거나 그냥 집에 있는 오래된 티셔츠를 입거나 그렇게 생활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잠옷이 생기고 어떤 잠옷을 입고 잘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니까 늦게까지 다른 걸 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대충 입던 티셔츠 입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기다려지는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훌륭하게 하고 계신 분들은 어머 당연한 얘기를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침대에 딱 눕잖아요? 가만히 누워서 그 감각을 천천히 느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항상 침대에서 막 휴대폰 보고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매트리스에 닿는 그 감각에 집중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래서 휴대폰은 그 충전기에 얹어놓고 이렇게 이제 물병을 옆에, 이제 따뜻한 물병을 옆에 두고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누워서 천천히 그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머리가 천천히 체온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내 몸이 편안하게 익숙해지는 그 과정이 뭐 한 5분, 뭐 길게는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 감각을 천천히 느끼면서 내 몸이 편안해지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고 있더라고요.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한 2-3번 정도는 조금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내일 영상은 아침에 일어나는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네, 다시 왔습니다. 똑같은 화장. 또 컵도 똑같이 씻어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일어나기도 전에 그냥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 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뭐 전날 편집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냥 제 오피스로 달려가서 컴퓨터부터 켜고 편집을 하다가 또 배고프면 주방에 가서 뭘 또 찾아 먹고, 커피는 아마 늘 먼저 내려서 이제 들고 오피스에 가서 편집이나 뭐 여러 가지 못한 일을 하는, 일종의 그것도 저의 루틴이지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불을 개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일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로 만들어야겠다. 이부자리 정리하는 게 귀찮지 않고 뭔가 즐거운 일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하루를 좀 경쾌한 음악으로 시작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부자리 정리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인데요. 저도 클래식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나 이거 들어본 적 있다 하고 알아보실 만큼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제가 이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적어갖고 왔거든요.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G장조 작품 525번 이거든요. 그냥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하면 아마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2부자리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좋은 음악은 1악장이에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악장은 알레그로, 밝고 신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만들어주는 음악이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2부자리 정리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하루를 막 되게 의욕적으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동기를 막 심어주는, 밝고 기분 좋게 신나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 다음에 2악장도 되게 좋은데 2악장은 또 반대로 되게 차분해요. 로만체 안단테라고 해서 템포가 좀 느려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내린다든지 그럼 커피 가져와서 컴퓨터 켜고 뭐 책상 정리하고 이러면서 들으면 딱 좋은 잔잔한 음악이에요. 플래너에 뭐 오늘 할 일을 적는다든지 그런 거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할 때 딱 좋은 적당히 차분하면서도 경쾌한. 그 다음에 3악장은 경쾌한데 조금 더 웅장해요. 아까 두 번째는 좀 차분하면서 경쾌한데 3악장은 좀 웅장하면서 경쾌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달아오르는 느낌? 그 템포가 뭐 할 일 같은 거 정리를 했으면 이제 시작을 하겠죠. 뭘 하든 자기가 계획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기에 좋은데 보통 저는 거기까지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악장은 리듬이 좀 빨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저는 3악장에서 4악장으로 넘어갈 때쯤에는 뭔가 이제 다른 일을 하거나 어떨 때는 뭐 정리할 게 남았으면 그런 걸 하기도 하고 해서 보통은 저는 한 3악장 정도에서 그 음악을 이제 그만 듣거든요. 아침에 뭔가 좀 경쾌하면서도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2부자리 정리할 때 듣는 음악으로 딱 자리를 잡아서
루틴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아침을 시작하는 음악이 있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1월 달에 저희가 아침 산책을 시작을 했어요. 같이 이제 한 30분에서 길면 40분에서 50분 정도 걸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해가 쨍쨍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이 마침 시간이 돼서 다녀왔거든요. 산책 좋은 거를 제가 왜 좋은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만큼 다 아시지만 그 실천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2-3번, 적어도 한 번은 좀 같이 걷는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했고, 작년 가을에는 뒷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저는 주택에 사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면 뒷마당이 없으시면 본인이 자기 집 안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화초를 키우신다면 그 화초 옆에 의자를 하나 놓으시고 화분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꼭 뒷마당이 아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또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부로서 집안일에 매몰되다 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개발시키는 일, 이런 거를 할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내가 해야 될 집안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해야 된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걸 이렇게 뒤집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요리를 제외하고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재미는 없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뭐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거를 먼저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나를 위한 일을 했으니까. 뭔가 집안일도 좀 더 기분 좋게 하게 된다고 할까요? 근데 집안일부터 가서 하게 되면 사람이 좀 지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누워있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순서를 바꾸니까 저는 훨씬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짧은 시간이나마 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그래서 참 단순한 건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너무 괜찮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앱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비주얼 타이머라는 앱이거든요. 보이시나요? 비주얼 타이머라는 앱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분을 딱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면 원형 그래프가 점점 줄어들면서 시간이 다 지나면 타이머가 이제 울리게 되거든요.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이거는 딱 이제 세워놓고 그거를 딱 보고 있으면 50분 동안 집중해서 하고 물을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그 10분 동안 잠깐 뭐 청소기를 돌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는 50분, 어떨 때는 55분, 그리고 5분 쉬고. 저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그냥 디지털 버전보다 실제 시계처럼 생긴 애를 갖고 싶다 하시면 그게 온라인으로도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많이 하신다거나 가만히 오래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를 알아요. 2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있는 거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1시간에 한 번씩은 몸을 움직여줘야 된다고 하는데 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워치 사용하시는 분들, 저는 핏빗 벌사 2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2-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큰 그 불만 없이 잘 쓰고 있고, 저는 핏빗 앱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애플워치로 갈아탔거든요. 핏빗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활동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대를 이제 앱에 정해 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내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로 정해 놓고 매 시간마다 150 스텝을 걷는 거죠. 알람이 와요. 움직일 때가 됐다. 복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주방에 가서 뭐 물 한 잔 먹고 이러면 금방 되거든요. 그 12시간 동안 매 시간마다 그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 12시간 내내 활동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거가 안 돼 있는 시간대는 제가 한 자세로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 체크하는 게 저는 좀 되게 좋았고, 저는 이제 제 스스로 내 생활 습관이 정말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작은 거부터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요. 핏빗은 제가 원래 기본으로 나오는 밴드를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3개짜리 이렇게 3세트
구입했거든요. 그레이로 바꿔봤는데 여기가 훨씬 가벼워요. 애플워치는 아마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스마트워치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먹는 얘기, 자는 얘기, 생산성에 대한 얘기까지 했는데 입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신발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제 기준, 제 취향으로 괜찮았던 2가지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 옆에 보시는 우포즈라는 브랜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거든요. 신우가 소개를 해준 브랜드예요. 자기 이 신발 신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 가격이 싸진 않은데 이거를 그냥 앞으로 계속 신을 것 같다고 이제 하면서 보여주는데 모양이 별로 예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날렵한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발이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신고 다니니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보여드리고 지금 박스에 있는 새로 구입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깨끗하게 바닥을 씻긴 했는데 그래도 신발이니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신발입니다. 네, 모양은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이렇게 쿠션이 말랑말랑한 그런 쿠션인데 신어보면 진짜 발이 편하고 폭신폭신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게 옆에서부터 잡아주니까 뒤에가 덜렁덜렁 되지 않고 신을 때 착착 올라붙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신발 자체가 엄청나게 가벼워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고 이제 되게 만족스럽게 신고 다녔었는데 이게 그냥 검정이고 약간 넓적한 신발이잖아요. 근데 좀 컬러가 들어간 좀 예쁜 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한 켤레 더 발견한 게 이건데 어때요? 예쁘죠? 이거는 베이지에 애니멀 프린트의 꽃무늬가 들어간 한 켤레를 더 구입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얘는 조금 전체적으로 여기도 좀 얇아요. 얘는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게 두꺼울수록 탁 잡아주거든요. 조금 더 예쁘게 나온 날렵한 스타일이고 발을 딱 잡아주는 건 얘가 이제 이 클래식한 라인이 훨씬 더 구분이 되시죠. 이거 훨씬 두껍잖아요. 뭐 덜렁덜렁 될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 신다가 이거 신으면 약간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리고 좀 신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베트남 공장이 있고 한국 공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라인은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이렇게 좀 디자인이 들어간 컬러 라인은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는 걸 보고 남편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제가 사줬거든요. 슬리퍼 스타일을 사줬어요. 근데 너무 발이 편하고 좋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슬리퍼 스타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할 제품이 슬리퍼 스타일하고 앞에가 막힌 스타일. 슬리퍼 스타일.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디자인은 그렇게 예쁜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말랑말랑하고 이게 또 플립플랍보다 더 편해요. 이거는 발가락 그 엄지에 걸어지는 부분이 없이 그냥 발을 그냥 쑥 넣으면 되니까 이거 신는 모습을 제가 이따가 다 찍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앞에가 막힌 클로그 스타일인데요. 할인이 들어간 제품이고요. 저는 정가 주고 잘 안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도 되는데 이거 귀여워서 사봤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이랑 핑크 홍합 맞나요? 네. 우포 버전 크록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구멍도 있어요. 크록스보다 훨씬 말랑말랑하고 훨씬 가볍습니다. 디자인은 크록스 디자인을 더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생겼고 여기 뒷부분도 크록스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걸터서 신기는 좀 어려우세요. 네, 그런 디자인이고 우포즈라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도 있고 저는 몰랐거든요. 신우가 소개시켜주기 전까지는. 가격은 크록스보다도 조금 더 비싸거나 비슷하거나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세일하는 제품이 또 있고 나는 발편한 신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신어보실 만한 신발이니까 미국에 사시면 신발 전문 매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가셔서 한번 신어보시고 걸음도 걸어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이렇게 좀 할인하는 제품으로 신어보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born이라는 브랜드인데요. 그 포틀랜드 여행을 갔다가
놀드스트롬 렉을 가게 됐어요. 가죽으로 된 플립플랍을 발견을 해가지고 신어보니까 발이 너무 편해서 그걸 구입을 했거든요. 1월달에 제가 하와이 다녀왔잖아요. 그때 가져가서 신었는데 발이 너무 편한 거예요. 신었을 때 그 착화감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이 브랜드 너무 괜찮네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쇼핑몰이 있고 세일하는 제품이 많아가지고 몇 개를 구입을 했는데 3개 다 해서 $100 조금 넘게 줬어요. 진짜 괜찮죠? 다 가죽이고. 그 놀드스트롬 렉에서 구입했다는 가죽 플립플랍은 요겁니다. 근데 플립플랍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여기가 이제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끼면 되는데 이렇게 약간 샌들이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전체가 다 가죽이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보이세요? 쿠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발이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여기가 다 가죽이라서 신발 신었을 때 그 느낌도 너무너무 편하고 바닥은 더 예뻐요. 이것도 제가 싹 닦아가지고 지금 실내에 다시 들여놨는데, 이렇게 납작하고 딱딱한 신발은 사실 좀 한참 걸어다니면 발이 아프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신고 저희가 묵는 숙소에서 한 20분 거리 넘는 상가를 걸어서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는데 이거 신고 갔는데 발도 하나도 안 아프고 3켤레를 더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거 구입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포장도 되게 깔끔해요. 이렇게 완전 화려하죠. 슬리퍼예요. 약간 굽이 있죠? 쿠션 보이세요? 말랑말랑. 발이 정말 편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가 패브릭으로 된 제품이고 바닥은 가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굽이 너무 높지도 않으면서 약간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신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여기 또 좋은 거는 여기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여기 보이세요?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신을 수 있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열어볼게요. 요거는 전체가 다 가죽입니다. 되게 예쁘죠? 요거는 진짜 두루두루 무난하게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화려해서 드레시하게 신어도 되고 캐주얼하게 신어도 되고, 이거는 다 제가 신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납작한 애도 쿠션 보이세요? 이렇게 쑥쑥 들어가요. 이렇게. 여름 신발들 조금 미리 쇼핑한다고 생각하시고 둘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제일 드레시한 신발인데 예쁘지 않나요? 굽이 있는 샌들이지만 발이 굉장히 편하게 생겼고 굽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빼서 보여드리면 전체 다 가죽이고 이렇게 생긴 신발인데도 이렇게 쿠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가죽이고 신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보드랍고 편합니다. 그리고 바닥도 보여드릴까요? 바닥 너무 예뻐요. 저는 아무도 관심 없는 이런 가방 안쪽, 신발 바닥 이런 거 예쁜 거를 되게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부분이 예쁜 거. 그래서 이렇게 3켤레를 구입해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3켤레가 다 가죽인데 얘는 패브릭인데 이 바닥만 가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죽으로 된 발도 정말 편하고 쿠션도 들어가 있는 신발이 3켤레에 그때 한 $110인가 뭐 한 $35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각각. 보통 이런 거 가죽으로 된 힐 샌들 이런 거는 보통 한 켤레에 $70-80 하잖아요, 최소한. 그거를 정가를 주고 구입할 만큼은 아니지만 클리어런스나 할인되는 제품들을 좀 봤다가 한 번씩 구입할 것 같아요. 여름에 너무 예쁘게 잘 신을 것 같아서. 이제 다만 이런 클리어런스 제품들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신발은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발 할인 전문점에 가시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시고 요 born이라는 브랜드가 보이시면 그 덴버떼기 소개했던 브랜드인데 진짜 발이 폭신폭신하고 편한지 한번 신어볼까 해서 한번 신어보시고 괜찮으시면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면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질문책을 다시 가져왔어요. 이게 재작년 블로그 봤을 때 이거를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이거 너무 괜찮다고, 하루에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이거 5년 동안 모아놓을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들어있거든요. 보시면 하얗죠? 네. 첫 달 정도까지 열심히 하다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저하고 남편이랑 같이 작성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옆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저도 의욕이 안 생기고 이제 올해가 되면서 남편이 같이 뭐 하던 말던 그냥 나 혼자라도 다시 하겠다. 그래가지고 1월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1월 중순에 하와이로 여행을 갔잖아요. 이거를 사실 제가 가져갔었거든요. 남편을 그때 이제 여행 가서 기분 좋을 때 살살 꼬셨더니 또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여기다 남편이 이제 답을 적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거는 제가 쓴 거고 파란색으로 된 건 남편이 적은 건데 시간 날 때마다 한 2, 3일, 뭐 어떨 때는 한 4, 5일까지 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달을 다 1월을 적고 나니까 뭔가 좀 뿌듯해지면서 약간 습관이 되더라고요. 2월도 네, 다 채웠습니다. 부부니까 모든 얘기를 다 서로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생활을 바쁘게 하다 보면 그런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같이 살아도 정작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책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좀 더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가져와서 쓸 때 그 전까지 남편이 쓴 거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질문에 이런 답을 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뭐 친구에 관한 얘기, 뭐 살면서 후회했던 경험,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제 답을 보겠죠. 이제 5년 후에 이거 읽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희 5년간의 삶이 여기에 질문의 답 속에 묻어나겠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에 제가 좀 마음에 두고 싶은 좋은 명언을 또 찾아봤는데 찰떡같이 제 마음에 드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삶의 방식이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든 내가 이제 뛰어나게 탁월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경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행동 하나를 딱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말인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요즘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에 굉장히 좀 몰두해 있거든요. 여러 좋은 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적용해보고 저하고 잘 맞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3월에는 제가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월말 덴버로그를 한국에서 찍어가지고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영상도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한 달 동안 제가 하루하루 살았던 얘기, 그 중에 좀 좋았던 거, 나누고 싶었던 거 이런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차 한잔 하시면서 저하고 소소하게 수다 떠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좋은 습관, 좋은 루틴을 만들어가는 3월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